논란이 지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석현준이 아니고 황의조냐. 제 목표는 오로지 팀이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금메달을 꼭 따서 우리가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게 목적이지.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제가 질 것이고 모든 것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위치가 공격수로 또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또 와일드카드로 합류했기 때문에 골을 좀 많이 기록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대표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 참 많이 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말이죠. SBS 보도국 스포츠부의 주영민 기자와 함께 어제 축구 소식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영민 기자도 같은 생각 아니었습니까 어제? 경기 네, 보면서? 물론입니다. 예. 황의조 선수 같은 스트라이커가 역대 한국 축구에 존재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야말로 원샷 원킬이었죠. 예, 아시안 게임이 좀 다른 A 매치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우즈베키스탄은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나라죠. 당시에 우리나라가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났었는데 연장전까지 간 끝에 4대1로 크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했지만 또 지난 1월에 4대1로 크게 졌던 아픔을 또 되갚는 경기였습니다. 예, 황의조 선수가 처음에 지난 7월 16일에 선수 명단이 발표됐었는데 그 당시 보면 기자들이 황의조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발탁한 데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황의조 선수가 국내 무대에서는 보여준 게 많지 않았어요. K리그에서 지난 2015년에 득점 3위를 한 것이 가장 좋았던 성적인데 그때 이제 그 K리그 성적으로 슈틸리케호에 합류를 했거든요. 하지만 A매치에서 별다른 골 감각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팀도 2부 리그로 내려가면서 황의조 선수는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는 상태였고 또 일본 무대에 가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무대에서나 일본 무대에서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할 때 일본 무대에서의 그 득점력을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 과거의 성남 1화 시절에 이제 김학범 감독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를 병역 혜택을 약간 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영입을 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맥 발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황의조 선수는 실력으로 그 비판을 잠재웠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됐다. 일본 축구 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황의조 같은 선수를 대한민국 A 대표팀에서 뽑지를 않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처음에 뽑았을 때는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이 인맥으로 선수단을 꾸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김학범 감독의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이렇게 우리 한국 축구를 빛낼 수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여론이 바뀌고 있고요. 인맥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그렇죠, 달라지고 거군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처음에 뽑았을 때는 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황의조를 뽑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왜 월드컵 대표팀에 황의조를 뽑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여론이 180도 바뀌면서 황의조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로 거듭나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니까 진짜 지난 월드컵 때 황의조 선수가 지금의 경기력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멕시코 스웨덴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때 골문 생각도 앞에서 드네요. 1대1 상황에서 예.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하면서 예. 득점 기회를 날렸던 예.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하필이면 또 황희찬 선수 이야기를 또 다시 하셔서 황희찬 선수가 어제 마지막 승부를 결정하는 페널티킥을 직접 찼는데 말이죠. 이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때 화면에는 안 잡혔습니다만 정말 이 페널티킥 차는 장면을 차마 나는 볼 수 없다고 했던 선수들이 있다면서요? 네, 화면에 이제 그 중계 화면에 바로는 안 잡혔는데 나중에 이제 리플레이를 통해서 그 화면이 화제가 많이 됐었죠. 예. 손흥민 선수가 그 차마 보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 황의조 선수죠. 황의조 선수는 무릎을 꿇고 뒤돌아서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고요. 그리고 돌아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찼는지를 몰랐다 그래요. 예.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이 누구나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에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직접 차보겠다, 자신 있다라고 얘기해서 후배에게 양보를 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역시 주장다운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예,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 우리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의 두 주축인데 네. 이 두 선배 선수들이 차마 황희찬 선수가 슛을 하는 그 장면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으면 저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그 팀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모습도 이렇게 결과만큼이나